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벌써 파이썬 자료 구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튜플 해볼 거고요.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튜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변경이 불가능한 리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경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여러분 처음 보시는 건 아니고요. 이 스트링, 문자열이라고 하는 걸 배웠을 때 우리가 변경 불가능한 속성, 요거 이미 살펴봤었어요. 이거 똑같은데요. 그러면 이 튜플이라고 하는 것과 스트링은 변경 불가능한 건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문자의 묶음이었어요. 문자의 묶음. 자, 그런데 이 튜플이라고 하는 것은 타입의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 int가 들어갈 수도 있고 float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열도 역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이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에 대한 값이 문자라고 하는 제한사항이 있던 반면에 이 튜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타입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밖에도 내부 로직이나 아니면 사용법 관련해서 우리가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다른 점도 있는데 요거는 실습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튜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성할 수 있냐? 라고 하면 리스트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대괄호를 통해서 데이터를 나열시켜줬었어요. 그리고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를 통해서 우리가 문자열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줬었어요. 그럼 튜플은 어떻게 표현하냐? 튜플은 이렇게 소괄호를 감싸줍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파이썬 내부적으로 어떤 묶음 데이터를 다룰 때 해당 묶음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 타입을 튜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1, 2, 3 콤마로 나열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이때 이 소괄호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이거 지금 데이터 나열되고 있구나, 이거 묶음 데이터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요. 파이썬은 이 녀석을 기본적으로 튜플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1에다가 콤마를 달아주기만 해도요. 이 녀석은 지금 나열하려고 하는 거네 라고 해서 이게 튜플로 인식돼요. 재밌죠? 강사님, 그러면 이거 여기 대괄호를 달아주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이 대괄호는 리스트의 표기이기 때문에 이건 리스트예요. 이건 리스트인데 자, 이렇게 숫자와 콤마만 달아주고 여기 앞뒤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타입을 명시해주지 않았을 때는 이 녀석을 그냥 튜플로 인식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튜플의 본체는 사실 콤마입니다 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콤마가 사실 본체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이해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괄호를 달아주지 않아도 이게 튜플로 인식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튜플을 생략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가독성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코딩하실 때는 이렇게 소괄호를 달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소괄호만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친구는 empty, 비어있는 튜플이라고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소괄호 소개가 비어있다면 이 녀석은 비어있는 튜플을 얘기하는 거구나까지만 인지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 구조를 배울 때는요, 이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씩 보면, 일단 튜플은 순서 보장이 됩니다. 순서 보장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요, 우리가 특정 번째 자료에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은 다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슬라이싱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특정 번째부터 특정 번째까지 부분 데이터에 대해서 뽑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복 허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튜플 속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었을 때 이 튜플 속에 1, 1, 1 이렇게 중복된 3개의 값을 넣는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가능하다. 중복 허용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마지막으로 변경 불가능한 속성 볼 건데요. 이거 스트링 때 진하게 봤는데 저희가 만약에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 2, 3 이라고 하는 문자를 넣었다고 했었을 때요. 이때 a에 1번 인덱스에 접근해서 해당 문자를 가지고 3으로 바꿔주는 거. 이거 안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문자를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일부를 바꿔주는 거. 이거 안 됐었단 말이에요. 튜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튜플도 B에 여러분이 1, 2, 3을 가지고 있는 튜플을 넣어놨다고 했었을 때 자, 이때 B에 특정 인덱스 번호로 접근해서 이걸 값을 바꿔주는 이런 작업. 이것도 역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자열은 이렇게 다른 문자열로서 이렇게 재할당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오케이였었거든요. 이거 가능. 이 작업은 수정이 아니라 재할당이어서 가능했었죠. 마찬가지로 튜플도
B에다가 다른 튜플을 넣는 것은 이건 가능합니다. 이건 왜냐면 기존의 튜플을 변경시키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튜플을 재할당하는 거기 때문에 튜플에서도 역시 재할당은 가능하더라라는 거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튜플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입부에서 튜플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 불가능한 리스트의 일종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기능들 중에 이 데이터를 변화시키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 변경 불가능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append, insert 이렇게 값을 삽입하는 거 또는 remove pop처럼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 이런 거는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의 구조는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index라고 하는 함수는 데이터에 변화를 주지 않아요. 얘는 뭐였냐면 데이터 속에 특정 값이 어디에 인덱스에 있니 이걸 찾아주는 함수였고요. 그리고 데이터 구조 변화시키지 않고 특정 값에 대한 카운팅을 하고 싶을 때는 카운트 함수를 쓰면 됐었죠. 자, 이 두 함수는 데이터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죠. 자, 이렇게 튜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변화시키는 기능들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이 리스트랑 비교했을 때 기능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미 리스트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튜플을 익히는 것은 껌 씹듯이 쉽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리스트랑 비교해서는 실습 시간이 좀 더 짧아질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에 이 튜플이라고 하는 것이 파이썬 특정 연산에서 내부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 케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패킹할 때 우리가 사용할 거고요. 다음은 언패킹할 때 사용할 거고 그리고 수업할 때도 역시 내부적으로 튜플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패킹, 언패킹, 수업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킹과 언패킹을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패킹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킹이라고 하면 뭔가 포장하는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뭘 포장하냐 하면 어떤 값들을 나열한다고 썼을 때, 콤마로서 값을 나열한다고 썼을 때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소괄호를 씌우지 않더라도, 묶어주지 않더라도 묶어서 튜플화 해주는 것, 이걸 우리가 패킹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변수 할당이랑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비교하려면 우리가 메모리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그림과 같이 볼 건데요. 일단 A라고 하는 변수에 한번 1을 넣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수도 없이 그려봤으니까 쉽게들 그릴 텐데요. 일단 메모리 공간에 1을 확보해야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1번지에 저장됐다 라고 하면 이 해당 주소를 우리가 A에다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공간 안에는 1번지가 적혀 있을 거고요. 해당 번지 수를 딱 가면 1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저장을 할 텐데요. 이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A라고 하는 변수가 주소 하나만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참조하는 값 역시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도 하나, 얘도 하나. 그래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B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하나만 아니라 두 개를 넣는다고 썼을 때 이번에는 1과 2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값을 여러 개 줬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얘도 어떤 주소가 있을 거고요. 얘도 어떤 주소가 있을 거거든요. 예컨대 1은 1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고 2는 이렇게 2번지에 저장이 있다고 한번 칠게요. 자, 그러면 이 B라고 한 녀석이 잠깐만 나는 1도 저장해야 되고 2도 저장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뭘 저장하지?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는 둘 중 하나를 챙기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묶어주면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묶어줄 거냐면 메모리 공간상에서 1번지랑 2번지를 이렇게 차곡차곡 잘 쌓아줘요. 잘 쌓아준 다음에 이 묶음 데이터 공간을 제가 3번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B에다가는 이 1번지, 2번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묶어놓은 데이터에 대한 주소를 저장해주게 되면 이 묶음 데이터의 주소로 갔더니 1번지와 2번지 둘 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이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묶어놓고 해당 묶어놓은 데이터에 대한 주소를 참조하겠다. 이게 바로 패킹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하고 A를 한번 찍어보면 얘는 바로 값이 찍히거든요. 1이 찍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프린트하고 B를 해봤자 이건 값이 안 찍힙니다. 왜냐하면 이 값에 들어가봤자 얘는 해당 값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소 목록을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B만 출력할 것이 아니라 이 B에서 어떤 주소를 출력할 건데 어떤 주소에 접근할 건데 라고 해서 인덱스를 줘야만이 해당 값을 뽑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패킹을 배우게 되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값을 나열했을 때 시키지도 않은 이 주소 목록이라고 하는 박스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구나. 이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언패킹을 볼 건데요. 일단 이렇게 패킹까지 해놨어요. 패킹까지 해놓은 상황인데 우리가 1,1을 주게 되면 1은 1번지, 2는 2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시키지도 않았지만 파이썬이 판단하기에 값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거 주소 목록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시키지도 않은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좌변에 할당연산자 좌변에 변수 하나만 주게 되면요. 이 A라고 하는 녀석은 묶음 데이터, 주소 목록에 대한 이 주소값을 참조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파이썬에선 할당연산자 왼쪽에 있는 변수의 수가 한 개라는 법이 없습니다. 얘가 여러 개가 올 수 있어요. 예컨대 지금 A만 오는 것이 아니고 얘는 A와 B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개가 오게 되면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이 패킹을 해줬던 거, 주소의 목록을 만들어줬던 이유는 변수 하나에 저장할 때 우리가 이 둘 중에 뭘 저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소의 목록을 만들어서 해당 주소를 참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게 패킹의 원리였었는데, 근데 지금처럼 이 A만 있는 게 아니라 B도 있게 된다면 굳이 이 주소 목록을 가리킬 게 아니라 이 A라고 하는 변수랑 B라고 하는 변수가 각각 1번지와 2번지를 가리키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패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할당연산자 우변에 보니까 이게 묶음 데이터예요. 묶음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주소의 목록이 왔다는 거고요. 이 주소의 목록이 원래 하나의 변수라면 이 목록 자체를 저장했겠지만 이 목록에 들어있는 아이템의 수만큼, 지금은 2개죠. 이 아이템의 수만큼 변수도 있다면 이걸 굳이 목록으로 저장할 게 아니라 각각 아이템의 주소를 직접 할당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언패킹이냐? 이 주소 목록이 아니라 주소 목록에 들어있는 주소 값을 할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킹을 깬다.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직접 할당한다. 라고 해서 언패킹이에요. 이제 여기는 3번지가 아니고 각각 1번지가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쏙쏙 골라서 빼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언패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패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소 목록이라고 하는 것에서 각각의 주소를 뜯어다 주는 거니까요. 이게 묶음 데이터만 언패킹이 다 돼요. 예컨대 이렇게 튜플이어도 가능하지만 이게 튜플이 아니라 리스트일 때도 언패킹이 역시 가능합니다. 이때도 역시 첫 번째에 대한 주소값, 두 번째에 대한 주소값이 쏙쏙 잘 들어갑니다. 자, 이어서 이 수압이라고 하는 걸 볼 건데요. 이 수압을 내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패킹과 언패킹 과정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서 다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이 수압이 뭐냐 하면 이 값이 2개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 값을 서로 바꿔주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A라고 하는 변수에는 10을, B라고 하는 변수에는 20을 넣었다고 합시다. 자, 이때 이 값을 교환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A에는 20을, B에는 10을 넣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 A의 값은 B로, B의 값은 10으로 이렇게 옮겨줘야 되니까 일단 어떻게 줄 거냐? B의 값을 A로 갖다 줄 거예요. 갖다 주게 되면 A라고 하는 변수에는요, 10이 아니라 이렇게 20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선 B의 값을 A로 성공적으로 가져왔지만 이제 다시 A의 값을 B로 덮어 씌우려고 보니까 기존에 이 10이라고 하는 값이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값은 A로 잘 가져왔지만 A라고 하는 값을 B로 덮어주려고 했는데 이 A의 값이 소실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합을 하고 싶을 때 어떤 값을 바로 덮어 씌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 라고 하면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PPT 자료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만들고 있는데 A 버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된 상태에서 P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상황이에요. P 버전이 아직은 확신은 없어. 그러니까 이 수정 사항이 아직 확신은 없는데 한번 변경을 해보고 싶은 거지. 자, 이런 상황에서 A를 덮어 씌워버려도 될까요? 이때는 덮어 씌우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확신이 없는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어야 돼서 그래요. 자, 이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 A라고 하는 것을 백업을 해놔요. 이렇게 백업을 해두고 얘를 우리가 마음 놓고 덮어 씌워버리죠. 자, 그렇게 되면 이 B로 덮어 씌워졌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는 백업 데이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원본이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랑 별도로 다른 복사된 데이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변수랑 B라고 하는 변수를 수합하고 싶을 때 A라고 하는 값을 변경시킨다고 하는 거는 아까 A 버전을 B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걸 덮어버리니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A랑 B 변수 말고도 하나의 변수를 따로 마련해줘서 A를 백업해둘 건데요. 그거를 C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덮어 씌워줄 변수를 백업해둘 거니까 이 C라고 하는 변수에는 A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백업을 했으니까요. 안심하고 A를 B로 덮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에는 백업해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A와 B를 순탄하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백업할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패킹과 언패킹을 지원하지 않는 C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줘야 돼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C나 자바랑 다르게 파이썬은 패킹과 언패킹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C라고 하는 변수를 따로 운용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A와 B를 수업할 때는 이렇게 간단한 한 줄이면 수업이 끝나요. 엄청 코드가 심플하죠? 이게 왜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에 이 수업이라고 하는 건 뭐가 핵심이었냐? 여유 공간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A와 B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 이외에 이 백업을 해둘 여유 공간이 필요했었거든요. 이게 키포인트였는데 근데 이 파이썬은 여유 공간을 확보해라 라고 시키지도 않았지만 패킹을 함과 동시에 여유 공간을 확보해요. 당최 그게 무슨 소린지 한번 그림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A라고 하는 변수랑 B라고 하는 변수에 각각 10과 20을 저장했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할당형 산자를 만나면요. 좌변보다 우변을 먼저 실행하게 되거든요. 어떤 값을 할당할지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되니까. 자, 그랬는데 이 값이 나열되고 있죠. 나열되고 있으면 자동으로 패킹이 수행된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소의 목록을 만들어 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20과 10을 모아놓은 튜플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될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러면 이 패킹된 주소 목록이라고 하는 건 이 A와 B를 저장하고 있는 값과 별도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유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백업을 시켜둔 셈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할당형 산자 우변에 대한 평가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 좌변에 변수가 2개니까요. 얘는 언패킹이 수행이 돼요. 공교롭게도 지금 데이터가 2개니까요. 이 A와 B에는 20과 10이 속속 잘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튜플 내용에 대한 이론 전부고요.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해볼 건데 리스트랑 다르게 우리가 다뤄볼 기능들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실습은 조금 짧아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웠던 패킹, 언패킹, 수업 같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를 한번 해보시고 실습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